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얹혀있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그 무게감.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피로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게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 더 무거워집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 번만 마셔보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 이유를 오늘은 아주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통이나 염세라는 단어를 떠올리십니다. 그는 분명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걸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쳐도 걸었습니다. 심지어 몸이 불편한 날에도 그 루틴을 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걷는 행위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파고들었던 삶의 본질을 찾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가 왜 인간에게 이토록 깊은 의미를 갖는지, 철학과 과학과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조용히 풀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현관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멈추는 날도 있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지쳐 있어서입니다. 그 감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젊은 날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씩 나오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을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더 깊이 썩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도 함께 흘러갑니다. 그것은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뇌는 전기 신호를 받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포가 눈을 뜹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한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혼자 남겨진 첫날 밤. 그 고요함이 너무 낯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던 그 공간이 하루아침에 아무 소리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석 달을 거의 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이른 아침 새벽 4시쯤 눈이 떠졌고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신발을 신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슬픔도 그대로였고 빈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쩐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거창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신발끈을 묶는 그 손이 어쩌면 가장 용감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생각도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자연의 순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뇌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뇌의 깊숙한 곳에는 해마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치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위협받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마는 걸을 때마다 새로운 세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것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뇌는 나이와 무관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열쇠가 걷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걸으면 뇌에서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오래 사용하지 않아 희미해진 기억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해마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나이가 들면 해마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에게서는 그 시간의 방향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오늘을 기억하고 어제의 기쁨을 간직하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뇌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따로 씁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와 감각적인 느낌을 받을 때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동안에는 두 반구가 서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생각이 갑자기 뚫리는 느낌. 걷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경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의 리듬이 뇌의 두 반구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베토벤도 걸으며 악상을 얻었고 루소도 산책 중에 가장 중요한 통찰을 기록했습니다.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걸음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이 걸은 것은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채널의 한 구독자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계십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걷다 보면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명확한 내가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걷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그러나 분명히. 뇌졸중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절반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채널에 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2살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자꾸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질문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읽었던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떠올랐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의지의 산물이며 그 의지는 오직 움직임을 통해 증명된다. 그분은 퇴원 후 매일 아침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모래밭에 무릎을 짚고 기어가다시피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바닷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모래가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섰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서게 되었고, 어느 아침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2발로 혼자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와 바람과 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귀한 평온함.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해내는 것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무너진 나를 스스로 일으켜 세웠을 때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한 걸음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걸음마다 감사를 담아 걷습니다. 그 감사가 걸음을 더 깊게 만들고 더 오래 걷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오랜 친구들 중 몇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둘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 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 귀에 닿는 바람 소리, 그 작고 구체적인 감각들이 가장 선명한 현재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과거의 후회도 아니고 미래의 불안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나. 우리 채널의 73살 구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혼자 걷는 이 길 위에서 처음으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잃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사회의 기대에 맞추고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며 그러다 어느 날 혼자 길 위에 서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 질문들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질문하는 인간만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고. 걷는 동안에는 뇌의 기본 상태망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혹은 몽상할 때 켜지는 회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뇌는 그때 가장 깊은 자기 정리를 합니다. 오래된 기억들을 정리하고 감정의 매듭을 풀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고독한 산책이 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지 이제는 과학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안 것은 책상이 아니라 길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봄에 걷는 것과 가을에 걷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길이라도 달라집니다. 봄에는 땅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기운이 느껴지고 가을에는 공기 속에 서늘한 투명함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은 계절을 온몸으로 삽니다. 달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코로 맡고 귀로 듣습니다. 여름 아침의 풀냄새, 겨울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눈 위를 걸을 때 발밑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은 방 안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철학의 교실로 여겼습니다. 자연 속에서 걸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 그 자금 안에서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큰 나무 아래 서면 내가 안고 있던 걱정들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제의 다툼이 어쩐지 아득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받아줍니다. 구독자분 중에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봄이면 벚꽃길을 걷고 여름이면 이른 아침 이슬이 맺힌 풀밭 옆을 걷고 가을이면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걷고 겨울이면 설이 낀 풀잎을 눈여겨보며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세상이 좁아진다고 하는데 나는 걷기 시작한 뒤로 세상이 오히려 더 넓어졌다고. 그것은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 모를 꽃,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고양이,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뭇가지의 형태, 이것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것. 그 눈이 생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슬픔을 안고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쁠 때 걷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서는 것은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채널의 한 분이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보기 싫고 텔레비전 소리도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서 조금만 걸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몸은 슬픔과 상관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그날 처음 느끼셨다고 합니다. 슬픔이 없어지지 않아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상실 후의 슬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으면서 그 슬픔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라고.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린다고도 하십니다. 젊을 때처럼 걷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 불편함은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걷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 더 약해지는 것이라고.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걷는 동안 강해지고 걷지 않으면 그 근육이 먼저 사라진다고. 처음부터 멀리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 한 바퀴도 됩니다. 느리게 걸어도 됩니다.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이 빠르게 짧게 걷는 것보다 뇌에 더 좋은 자극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지속성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구독자분 중에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습니다. 느립니다. 그러나 매일 나오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나를 살려놓고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걷는 사람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느리게 걸어도 됩니다. 쉬었다 걸어도 됩니다. 벤치에 앉았다 다시 일어나도 됩니다. 걷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매일 같은 시간에 걸었던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기둥을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구조가 있을 때 덜 흔들립니다. 특히 은퇴 이후나 자녀들이 모두 떠나간 뒤의 시간은 때로 너무 많고 너무 텅 비어 보입니다. 그 비어있음이 불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침 걷기는 그 하루의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나왔다는 것. 오늘도 이 길을 걸었다는 것. 그 작은 사실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치료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약물만큼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기둥이 필요하고 아침 걷기가 그 기둥 역할을 합니다. 50대에 직장을 잃고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걷고 돌아오면 뭔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밥을 직접 해먹고 싶다거나 오래 못 연락한 친구에게 전화해보고 싶다거나 걷기가 다른 의지들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몸이 살아나면 마음도 따라 살아납니다.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좋은 날이 있고 누군가와 걷는 것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주로 혼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란히 걸으면서 이루어진다고.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할 때는 표정을 읽고 반응을 살피느라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보며 나란히 걸을 때는 이상하게도 더 솔직한 말들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주보고 앉아서는 꺼내기 어려운 말들이 걸으면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고
함께 있어도 서로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둘이 함께 뒷산을 오른 뒤로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화해를 한 것도 아닌데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속도로 걸었다는 것만으로 그 안에 이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걷는다는 것은 같은 세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결국 이것은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걷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바닷가 모래밭을 기어다니던 분, 남편을 잃고 새벽 4시에 신발을 신은 분, 10년을 매일 걸으며 뇌를 젊게 유지한 분, 90이 넘어서도 지팡이를 짚고 길에 나서는 분, 그분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걸음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나이 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뇌는 깨어납니다. 심장은 리듬을 찾습니다. 마음은 조용히 정리됩니다. 이것을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80살까지 매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걷는 동안에만 진짜 나였다고. 그 말이 어쩌면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은 단순히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있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 창 밖으로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신발을 신을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선다는 것.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걷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길 위에서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